안녕하세요. 레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어색하게. 깼어요? 마지막 장면, 미도랑 통화하는 장면부터 앨범 보고 미도랑 통화하고 이효진한테 매달려서 막 사정하고 막 걔 흉내 내면서 혀 자르고 그 장면들이 제일 강렬하지 않았나 싶어요. 주로 이렇게 말해줬죠. 알아서 하세요. 라고. 배우로서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잘 챙겨주시고 제가 불편하거나 혹은 이렇게 막 부대끼거나 위축돼 있지 않게 항상 옆에서 농담도 스태프들 긴장 풀어주시려고 많이 하시고. 저한테는 참 오대수란 캐릭터가 재밌었어요. 현실의 바닥을, 그러니까 밑바탕을 깔고 있는 듯하면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만화적인 면도 있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인물 같기도 하고. 처음엔 막막했죠. 도대체 15년 동안 갇혔다가 군만두만 처먹고 나온 놈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어떤 냄새일까? 오히려 그렇게 막연한 게 역으로 맞아요? 내가 하는 게 정답이야. 내가 15년 동안 갇혀 나와서 복수심에 불타는 그 말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갇혀봤어? 갇혀본 놈 있으면, 그렇게 갇혀본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거 아니라고 딴지 걸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영화 촬영하면서 내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날짜는 맞춰야 되는데 그런 스케줄이 이제 과도하게 타이트하게 짜지는 바람에 제가 영화 촬영하면서 잡은 거는 이 작품이 처음이에요. 형님, 슛 들어갑니다 이제. 알았어. 레디, 카메라, 롤, 액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펜트하우스에서 있다가 일어날 때 그때 진짜 잠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스케줄이 타이트하고 빡빡하고 찍어내야 될 분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었죠. 액션씬 찍을 때 부대끼는 거 없으셨어요? 그게 몸으로 부대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니요, 그거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박찬욱 감독이 저를 설득했죠.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나아요, 진짜. 그 특수효과, 특수분장, 그리고 굉장히 와이어 액션, 어떤 굉장히 그 버라이어티한 그런 한 100몇십 카트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힘들고 고독하게 진짜 힘겹게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 죽었다 이제 난. 그런 생각은 들었죠. 절대 그것은 내가 시킨 것은 아니에요. 이거 컴퓨터 그래픽스로 어떻게든지 손봐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본인이 계속 하자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야 내가. 처음에 그것을 한 번에 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그것도 그 수많은 스태프들이 그 원래 스토리보드에 있었던 그 100개가 육박하는 그 샷들을 다 찍으려고 그 많은 고생을 하는 것에 비하면 자기 한 번 바쳐서 아주 깨끗하게 끝내는 것은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고, 그런 결정은 최민식 선배한테는 그만큼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배우들 괴롭히는 재미로 감독을 한다고는 하지만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그냥 배우가 아니고 스타들을 괴롭힐 때가 특히 재밌는 거니까 그런 재미는 만끽했다고 할 수 있죠. 찍어야지 또. 아이씨. 산낙지 씬 촬영하는 게 있는데 최민식 씨가 실제로 이렇게 그 나름식을 잘 못 드신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생 안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불교 집안에서 그 불교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그러니까 제가 뭐 독실한 불교 신자는 아닌데 저희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음식 있죠, 생식. 그러니까 산낙지는 진짜 평소에 그 즐기진 않아요, 진짜. 그 좀 미안한 생각이 진짜 들고 얼마나 그 대가리가 아팠을까. 내가 심하게 깨물었는데 그 NG가 난 게 그 낙지들이 좀 비실비실한 낙지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적인 장면이 연출이 안 돼서 NG가 난 거죠. 뭐 제가 그거 뭐 한 네 번 갔어요. 네 테이크인가 5테이크인가 갔는데 마지막에 온 놈이 아주 튼실하고 아주 센 놈이 와가지고 아주 제대로 엉겨 붙어가지고 그때 오케이 나죠. 영화 촬영하시면서 가장 이렇게 아찔하시고 칠할 땐 배드신이었죠. 예, 강혜정 씨의 너무나도 태연하고 처연하고 아주 그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오히려 그런 막 액션 막 그냥 치고 받고 부러지고 막 이런 거보다 오히려 배드신 찍을 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한 테이크가 끝나고 다음 테이크 들어가기 전에 그 쉬는 시간 동안 제발 옷 좀 입고 있으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사람이 1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한 게 찍힌다니까. 최 선배님은 우리 영화의 조연 중에 누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우리 경호실장으로 나오신 그 선배님, 그 형님 이름이 김병옥 선배님. 대사가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있죠. 말로 하세요. 알지? 머리는 하얗게 염색을 해가지고 머리털이 우수 다 빠지고. 근데 그게 참 자칫 잘못하면 나태해지기 쉽고 내가 지금 뭐하나 싶기도 하고 진짜 어떤 의식이 없는 배우가. 근데 오랜 기간을 어떤 연극 무대에서 활동을 하시고 흔히 병풍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배역이었지만 김병옥 선배가 함으로 인해서 그 배역이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근사하게 표현이 됐죠. 진짜 쟤 못됐다. 막 약 올리는 그런 말투 그런 것도 정말 가서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지금까지의 이주태 씨를 봤던 그런 이미지를 밖에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잘 가라 오대수. 10만 달러 더 드릴게요. 걸레가 아니었어요. 이제 무슨 낙으로 살지? 너희도 그럴 수 있을까? 지태는 그 꼬치형 배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내가 먼저 해주기 전에 아주 자세한 데까지 먼저 물어오죠. 그 나이 또래 배우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어떤 집념과 진지함을 갖고 있는 배우죠. 근데 무엇보다도 침착하고 항상 성실하고 진지하고 그러다 보니 옆에 있으면 배울 게 많아요. 이우진이라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 삶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이미 그는 고등학교 때 누나가 죽었을 때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내 나이와 굉장히 큰 갭을 갖고 있으니까 부담감이 컸었죠.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게 배우가 연기를 잘하면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도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안에 충실하려고
그 안에 시나리오 안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었고 촬영할 때 좀 깊이감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헤드셋 끼고 요가하는 장면 있잖아요. 가슴만 바닥에 닿고 상체 다 들어 올리는 거는 네? 메뚜기 체인 말씀하시죠? 메뚜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와이어 썼다고 들었는데. 와이어인가요? 일단 비결은 와이어줄이었죠. 사실은 그거 할 때는 그냥 제 혼자 힘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 메뚜기 체위가 상당히 고난이의 체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영화상에서 보여지는 만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와이어줄을 하게 됐는데 참 솔직히 배우로서는 참 해내고 싶었었어요.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힘을 빼냐고 그 와이어줄이 있는데 그 와이어줄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힘을 빼냐고 그 말이 배우로서는 참 이렇게 싫은 말이었지만 솔직히 그래도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태야, 너 올드보이 작업하면서 무슨 장면이 제일 힘들고 또 참 갈등이 많이 되고 힘들었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오대수를 맞이해서 이렇게 대사 이렇게 쏟아낼 때, 막 이렇게 내 말을 쏟아낼 때가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연극하듯이 모든 게 다 계산돼 있고 수십 번 연습을 했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어야 했었으니까 약간 기계식인 것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순간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우진은 모든 걸 다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어려웠던 거죠. 모니터 앞에서 오빠가 갑자기 딱 앉아있으면 갑자기 너는 누구냐? 그러면 맞은편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헉해요. 에? 그때부터 대사를 툭툭툭툭툭툭툭툭툭 많이 연습해놓은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 같은 대사들, 연기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웅엉웅엉 이렇게 거렸던 거고 다른 영화에서는 대사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사람들 입소문으로 굉장히 진지하시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본인이 생각하기로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매사에 다 진지하신지 너무 궁금해요. 아주 발랄한 타입은 아닌 것 같고 발랄한 타입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주 진지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좀 진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노래방 같은 데는 놀아야 되는 거니까 막 노는 거죠. 지태는 우리 조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 PC방에서 지대한 선배님을 제가 죽이는 그것도 그 CD를 부러뜨려서 목에 찔러서 죽이는 장면을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연기를 하다 보면 이제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두 번째 때 오케이가 났죠. 근데 오케이가 난 후 그 선배님의 가슴을 봤는데 가슴이 정말 벌겋게 부어오르셨죠. 많이 그 상처도 많이 나셨고 참 가슴이 아팠었어요. 오대수가 이렇게 머리 말려주는 헤어드라이를 해주는 장면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 미도 역할로
어느 다른 배우가 했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연기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거 맞죠? 아저씨가 생각하는 일이니까. 아저씨! 사랑해요. 아저씨. 혜정 씨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을 줄 아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작업하는 그 자세며 그런 노력이며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인드 자체가 참 후배지만 듬직한. 예. 아,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각오로 참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안 했으면 정말 죽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올드보이 오디션을 보면서 이 작품을 같이 하고 싶어서 준비했던 건 그 주어진 그 상황 이 페이퍼 딱 한 장이었거든요. 그걸 분석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얘가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얘는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들. 내렸어요. 와, 힘도 잘 듣네. 음료만 생각하지 마요. 사심이 뜨는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 작품이 되든 안 되든 오디션을 정말 열심히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봤다라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크게 좌절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나요? 말은 그렇게 하되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죠. 항상 빵하고 이렇게 우유하고 뭐 먹을 거를 스태프들한테 나눠주고 개런티를 다 그런 데 써가지고 그냥 말씀하세요. 걸어다니는 편의점이라는 얘기. 그걸 뭐 위로하는 차원에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도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진짜 현장에 있으면 유일한 낙이 맛있는 거 먹는 낙이거든요. 감독님은 맛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희 역시 또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서로 좋지 하고 간식을 조금 싸갔었죠. 촬영을 하시면서 가장 아찔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그 미도가 처음 개수를 미도의 집에 데리고 온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NG를 냈어요. 정말로. 하나. 자꾸 하게 되나 봐. 죄송합니다. 그때는 민식 선배님과 감독님이 그때 굉장히 많은 힘을 주셨죠. 세트 공간은 극 중에서 자기 집이니까 아주 편안하게 인식해서 몸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때부터 다시 공간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집을 보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부산에서는 되게 힘들게 촬영한 경우들이 많아요. 인파 때문에. 민식 선배님은 아직까지도 본인 때문에 그 인파로 인해서. 근데 진짜 선배님 한번 그 동네 딱 떠주니까 와! 뮤지트다! 이러면 뛰어다니고 그래서 촬영이 좀 지연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철 촬영이 다리 위에서 찍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특별히 출퇴근 시간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지하철이라는 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 불편을 좀 많이 줬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 아저씨 좀 봐주지 왜 저렇게 소리 지르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나는 감정 잡고 있는데 막 저쪽에서 우왕좌왕 사람들 떠들고 또 항의 들어오고 뭐 지하철 칸 비워줘야 된다 막 그런 소리도 나고 못 찍겠다 이런 얘기도 나고 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되려 그런 상황들이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우왕좌왕한 상황에서 혼자 고립 된다는 것. 힘든 만큼 더 임팩트가 크니까. 혜정아, 우리 영화 조연 중에 제일 기억 남는 사람이 누구야? 나는 솔직히 광록 선배님이 가장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광록 선배님의 장면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다른 장면들을 촬영해 왔기 때문에 광록 선배님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길었어요. 해가 쨍한 데서 아파트 옥상에서 찍고 영화의 첫 장면을 장식하는데 거의 마지막쯤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그 씬 하나에만 나오시니까 그간 많이 만나뵐 일이 적었어요. 그래서 스태프분들이나 그런 촬영 현장이나 그런 게 많이 어색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날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오광록 선배님께서. 첫 느낌이 멋있는 영화였고 끝 느낌도 참 멋있는 영화, 그리고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단편 영화 만들 때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영화를 만들 때에도 좀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올드보이는 죽을 때까지 올드보이로 남을 거예요. 그 올드보이라는 말 안에는 그간 제가 지내왔던 올드보이로 인해서 지내왔던 많은 그런 사건들과 또 되게 희열과 기쁨들이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배우로서 작업을 하면서 연기 인생을 살면서 참 그 행복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과 작업을 했을 때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결과도 좋았잖아요. 너무나 다 좋은 스태프들, 좋은 후배들, 좋은 선배, 예? 정말 분위기 좋게, 예. 즐겁게 일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진짜 즐겁게 일을 했고 이건 뭐 한 방에 무슨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힘들다고는 그러지만 저는 토끼 한 두세 마리에다가 뭐죠? 수달 뭐 저기 무슨 오소리 뭐 무지하게 많이 덤으로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행복하죠. 예. 올드보이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초록색의 느낌은 한 남자의 과거에 대한 처절한 복수. 또 한 번 배우고 배운 것도 많고 영화보다는 사람들이 더 저는 또다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하고 같이 영화 할 수 있을까? 아, 왜 나 다른 애 못해? 다시 나오기 힘든 좋은 영화. 되게 특이한 슬픈 영화인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대박 영화.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가슴속에 묻어둘 영화인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할 영화. 박 감독님의 가장 최고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무슨 낙으로 살죠?